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2-9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Q는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감성재능의 내용이죠. 그래서 감정을 잘 이해하는 훈련, 그 다음에는 관계를 잘 갖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이제 먼저 나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있고, 치료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동안 우리가 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아픈 감정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픈 마음,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거고, 아픈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은 아픈 감정을 치료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살펴본 게 나 자신의 감정 관리예요. 상대방의 감정 관리를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아프기 전에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아프기 전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미 아파버린 다음에 치료를 하려면 육신적인 치료도 그렇지만은 마음의 치료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제약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사는 거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본성, 본래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놓으신 그 5-14의 본능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일성,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기능, 존귀함, 다양성, 재능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인격성,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영성, 좋은 성품 영역, 그 다음에 컨설팅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 그래서 채우는 사랑, 나누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 그래서 내 생명과 삶의 존중함 갖기, 그 다음에는 변화와 발전 만들기, 그 다음에 행복, 욕구, 행복의 본능을 이루기. 이렇게 이제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가지를 내가 잘 살아가면 감정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성취감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 감정이 상하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려면 5-14를 사는 게 중요해요. 죄성을 사는 게 아니라 5-14를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 감정을 아프기 전에 잘 관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였습니까? 자, 이렇게 5-14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장애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장애 요인. 그래서 그 장애 요인이 크게 4가지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장애 요인을 자꾸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환경을 자꾸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성을 물리치는 거죠. 죄성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성품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걸 살아가지고 죄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성을 이기는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 죄성을 이기는 거고 또 하나는 선한 성품을 키우는 작업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분노를 잘해? 이 죄성의 분노를 제거하려면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죄성을,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제거합니까? 이제 습관, 잘못된 습관들. 늦잠 자고 뭐 이렇게 또 음식 식사 시간도 안 지키고 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많거든요. 게으른 습관, 나태한 습관, 방탕한 습관들 뭐 이런 거.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5-14를 살아가는데 장애 요인이 돼요. 습관을 바꿔야 된다. 세 번째는 환경을 변화를 해야 된다.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정보의 변화. 감정은 정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정보를 계속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감정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그 안 좋아지는 감정이 결국 자꾸 쌓이면 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과 정보를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계속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나의 방어 능력을 키우고, 상대방의 관계를 난 잘 할 줄 모른다. 그런 관계법을 배우고, 난 대화를 잘 못해. 그럼 대화법을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장애 요인들을 제거를 하면 내가 5-14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마음이 아파버렸어요. 우울증도 오고, 대인기피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뭐 분노 조절 장애도 오고, 무기력증도 빠지고, 막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강박관념도 생기고, 더 심해지면은 막 과대망상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도 이제 치료하면 되거든요. 뭐, 치료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특히 심리질병은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존감 높이기. 15가지 자존감 높이기.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자기 존귀함 선포하기. 두 번째는 자기와 인사하기. 세 번째는 존귀한 말 사용하기. 네 번째는 자기 삶의 의미 찾기. 그다음에 5번째는 자기 잘 알고 이해하기. 6번째는 자기 수용하기. 7번째는 자기에 대해 희망 갖기. 8번째는 자기에 대해 사랑 고백하기. 9번째는 자기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10번째는 자기와 대화하기. 11번째는 자기 편지 쓰기. 12번째는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휴식 갖고. 13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이제 셀프 힐링하기. 14번째는 자기에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전문화하기. 15번째는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갖기. 이런 것들이 아픈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치료로 들어가면은 영적 치료. 그래서 하나님, 천국, 말씀, 뭐 기도, 찬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치료하는 방법들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조금 더 심해진다. 뭐 그래서 약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 치료, 약물 처방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1 맞춤 치료. 이거는 성품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지금 뭔가에게 무시당해가지고 좌절하고 그러면 뭘로 치료할 수 있어요? 존귀함의 본능을 회복시켜주는 거고, 존귀하게 인정해주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무시당하는데 내 재능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해가지고 무시를 당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 IQ, 재능을 개발을 하고 또 EQ 재능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1:1 맞춤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14의 성품 치료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의 10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코칭 10단계의 기능이기도 한데요.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영역을 정하고 억지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의지가 필요하겠죠. 의지. 그 다음에는 목표를 정하고 과정 목표. 그 다음에는 자원을 이제 찾고 장애 요인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을 쭉 짜고 점검 계획도 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서 먼저 말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생활 패턴도 바꾸고 감정보다는 행동 원칙을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점검하고 보완하고 잘하는 거는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잘하는 걸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목표를 달성을 하고 목표가 달성이 안 돼도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서
또 달려가야 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있었죠. 하나는 감정보다는 행동의 원칙을 따라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행동의 원칙을 따라가라는 것. 그리고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안 되는 쪽보다는 하는 쪽, 잘 되는 쪽에다가 집중하라는 것. 이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관계를 갖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